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선물은 계기가 있을 때 하지만 속마음은 관계 개선이나 전환, 나아가서는 유지를 위해서 합니다. 선거가 끝나고 당선인들에게 선물이 이어지고 있는 요즘인데 보통은 감나가는 화분을 보낸다는데 끝나고 한 달 또는 두 달까지도 선물이 나간다는 게 꽃집 화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선물에는 그에 합당한 리액션을 필요로 해요. 비슷한 걸로 갚아줘야 하는 의무, 적어도 감사 인사를 전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참여정부 초대 정무수석 비서관을 지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선출직으로 뽑힌 사람이 하는 인사는 거의 다 보은성이다. 선거 캠프에서 일한 사람들은 힘든 선거 기간 했던 봉사에 대한 보답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수시 갑을 지역구 당선인들이 선물로 들어온 화분들을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했다고 해요. 당선 축하 선물을 시민들,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려는 마음이라고 했는데 선물뿐 아니라 선물에 들어있을 보은에 대한 기대까지도 쿨하게 보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당선인들에게 쏟아지는 축하 인사와 선물에 마음의 빚을 얻는 것보다는 아름다운 먹튀가 필요한 요즘이지 않나 싶은데 개인적인 빚보다는 국민만 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더 큰 빚이 있기 때문일 텐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당선인들 차례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순천 광양 곡성구례 갑을 지역구 당선인들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주 취재기 민원의 결사 차례로 이어집니다. 네, 4월 18일 목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전남일보의 곽지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이 이슈 좀 집중적으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전남 최고의 이슈가 됐는데 전남도가 국립의대를 유치할 대학을 공모 방식으로 선정해서 정부에 신청하기로 했죠. 동서부권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어제 전남도에서 다시 한번 공모 방식 추진에 대해서 못을 박았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 2일 대도민 담화문에 이어서 어제 대도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전남 국립의대 공모 방식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면서 지금은 경쟁할 때가 아니라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간곡히 호소하고 나선 건데요. 일단 이날 도지사의 호소문 내용을 살펴보면 이 국립의대 설립은 30년 만에 얻어낸 기회로 꼭 살려야 하는데 지금처럼 지역 내 논쟁과 대립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정부와 의료계의 협의 과정에서 국립의대 신설 문제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너무 급하게 의대 유치 방법을 선회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전남 의대 설립이 정부의 의대 증원 일정에 맞물려 돌아가는 긴박한 상황인 만큼 이 의대 설립 방침과 계획을 신속히 정부에 추천해야 했고 여기서 공모 방식을 통한 대학 선정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전남도가 공모 방식 철회 요구에 대한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목포대가 공모 참여 의사를 밝힌 상황이지만 지난 2일 공모 방식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을 때는 이 목포대도 공모 방식에 대해 강하게 반발한 바 있고요. 순천대는 어제까지도 도가 공모 방식 추진을 철회해야 하고 이 정부가 주관하는 의대시설 공모사 외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가 여전히 공모로 대학을 선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실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전남도의 입장이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순천대학교가 이 공모에 응하지 않으면 사실상 공모란 절차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분명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당초 목포대와 순천대 양 대학 중 적합한 곳을 선정하겠다는 취지로 이 공모를 진행한 건데 만약 끝까지 순천대가 응하지 않는다면 도가 공모 절차 자체를 취소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모색할지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순천대는 공정성을 보장하겠다는 전남도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이 공모 결과에 대한 도민들의 수용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의대 설립 공모와 선정 권한이 전남도가 아닌 정부에 있다고 판단하고 전남도의 공모 결과도 법적인 효력을 갖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전남도 입장도 확고합니다. 김영록 지사는 교육부가 공모 방침을 밝히지도 않았는데 정부가 직접 신청서를 받아들일 일이 만무하다면서 이 정부가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전남도에서 대학을 선정해서 신청하도록 했고 또 법률 전문가 등의 자문 결과 이 전남도의 공모 절차를 통한 추천 대학 선정이 적법 타당하다고 가능한 것으로 확인했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 김영록 지사와 이병훈 순천대 총장, 노광규 순천시장이 만나서 의견을 더 나눌 예정인데요. 여기서 조금이라도 얽힌 실타리를 풀어 나갔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 면담 결과 나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아쉬운 점으로 최근에 목포대 총장, 목포시장 만났고 오늘 순천대 총장, 순천시장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호소문을 발표한 것이 어저께 발표한 호소문이요. 이게 시기상 적절했냐?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전남도의 공모 방법 추진과 이 현재 과정들이 모두 너무 급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서도 이제 전남도가 의대 유치 방식을 공모로 변경한 시점이 4월 2일인데 이 국회의원 선거를 열흘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물론 전남도 입장에서는 정부 의사를 확인하고 하루빨리 이 공모 방식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조금은 급하게 담화문을 발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총선을 코앞에 두고 이런 발표가 이루어지면서 시점을 두고 참 다양한 해석이 오고 가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정치적으로 뭐 어디에 더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쉽게 판단 내리기 어려울 정도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요. 이렇게 지금 지자체장은 물론이고 국회의원 당선자, 광역의회, 기초의회 할 것 없이 정말 각계각층에서 자신이 해당하는 지역의 의대가 유치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순천대도 전날 밝힌 공모 절차 중단 요구가 이 노광규 순천시장이나 정병혜 순천시의회 의장, 김문수 순천광양 곡성구례 갑 국회의원 당선인, 이병훈 국립순천대학교 총장이 모두 합의한 데서 나온 결과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물론 의대 문제가 각 대학에 국한된 것이 아닌 지역 전체의 문제이긴 하지만 이 갈등의 폭과 또 대상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는 점은 조금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네, 특히나 이번 총선 당선자들은 이 화합의 장이라고 하는 당선자 교례회에서도 각자 소감을 밝히면서 이 의대 유치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일 정도였는데요. 이거는 제가 기사에 자세히 담지는 않은 내용인데 지난 15일에 전남일보에서 주최한 22대 국회의원 광주 전남 당선자 교례회가 있었습니다. 예. 18명의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모두 참석을 했었고 물론 저도 이 자리에 있었는데요. 여기서 모두에게 이제 짧게 소감을 밝히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목포시 당선자인 김원희 의원이 소감을 밝히고 난 후에 이 전남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국립의대를 반드시 목포로 유치해 주셨으면 한다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천과 김문수 당선자가 또 절대 넘어갈 수가 없었겠죠. 예. 네, 지금 도청부터 도의회, 교육청까지 이 전남의 거점 공공기관이 모두 서부권에 있는데 이 동부권은 인구도 가장 많고 세금도 가장 많이 내는데 이 거점 공공기관 하나가 없다면서 의대까지 서부권으로 달라는 건 참 염치가 없는 것 아니냐고. 염치가 없냐고 이야기했어요? 네네, 굉장히 또 강하게 맞받아쳤습니다. 이 모두가 웃고는 있지만 제 손에서는 땀이 정말 많이 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그랬겠어요. 물론 곧바로 김문수 당선자도 이 순천대 의대 유치가 확정되면 자신도 앞장서서 목포 의대 유치에 힘쓰겠다고 말하면서 분위기를 다시 풀어내기는 했습니다만 이 각 지역에서 한치 양보 없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모습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보입니다. 이후에 이제 권항이업 순천을 당선자 역시 산단이 밀집한 지역 특성상 상급병원과 국립의대가 꼭 필요하다고 어필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분위기가 조금은 경직되자 이 고흥보성 장흥 강진의 문금주 당선자는 이렇게 싸우실 거면 목포 순천 중간에 의대를 새로 설립하자라는 농담을 건네면서 또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을 정도였습니다. 예, 참 그만큼 치열하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전남의대 설립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전남도가 목표하고 있는 2026학년도 전남의대 개교가 가능하려면 적어도 언제까지 대학 선정이 완료돼야 됩니까? 네, 일반적으로 이 각 대학의 다음 연도 입시 요강 발표 시점이 매년 5월 중순에서 말 정도 되는데요. 이제 2026학년도 입학생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학이 2025년 5월에는 입시 요강을 발표해야 하는 겁니다. 이 전남으로 봐서는 지금부터 딱 1년 정도 남은 건데요. 이 1년 안에 전남권 의대를 유치할 대학이 정해져야 함은 물론이고 이 정부로부터 정원 배분도 받아야 합니다. 일단 전남도의 계획은 한 달 안에 공모를 진행할 기관을 선정하고 또 한 4, 5개월 내에 대학을 선정하는 것이 목표인데 그러면 올해 9월, 10월 정도가 되겠죠. 이후에 이제 해당 대학에서 의과대학의 교육
교육과정 수립부터 뭐 교수진, 강의실 등 이 모든 인프라 조성에 이제 돌입하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공모 방식에 대한 문제부터 풀어나가야 하는 상황이라서 이런 시점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사실 섣부르게 여겨질 정도입니다. 이 난관에 봉착한 전남권 의대 유치 방안에 대한 돌파구가 빠른 시일 내에 마련될 수 있을지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남일보의 곽지혜 기자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예,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 을 지역구 차례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갑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당선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순천갑 김문수 당선인입니다. 예, 우선 축하드립니다.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선관위 주간 토론회를 여수 MBC에서 진행하셨고 또 제가 사회를 봐서 또 기억이 또 남는 선거구이기도 한데 참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소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64% 지지를 받으셨거든요. 네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초반에 제가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지율이 별로 안 나올 거다 이런 걱정들이 많았는데 막상 순천 시민들께서 64%라는 많은 그 표를 주셔서 큰 힘이 되었고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마 그런데 이게 제 김문수 개인의 어떤 지지라기보다는 이번에 이제 윤석열 아마 검찰 독재 정권에 대한 심판을 좀 제대로 해라 이런 의미로 많은 지지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국민의 명령을 잘 따르려고 합니다. 예, 요즘에 인사하러 다니시느라 정신 없으실 텐데 가장 많이 듣고 계신 말은 뭐가 있을까요? 어떤 말을 좀 많이 해주시던가요? 당연히 축하한다고도 하시지만은 우리 소위 전라도 말로 잘해야 돼 이렇게 잘해야 돼 하면서 이제 걱정과 함께 격려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지만 또 정말 잘해야 된다. 그전처럼 선배들보다는 잘해라. 이런 뜻. 너가 정말 대단해서 해줬다기보다는 차선책으로라도 뽑아준 거니까 아무튼 잘해라. 이런 뜻 같습니다. 많은 말이 담겨있네요. 잘해야 돼라는 네 글자 안에. 네. 경선 과정 언급하셨는데 현역 소의원께서 불출마 선언하시고 다자구도 형성됐고 또 경선 결과가 또 뒤집혔다가 또 이런 일들이 좀 있었는데 어찌 경선 끝나고 연락을 좀 나눠 보셨습니까? 손 후보와는? 연락을 제가 몇 번 전화도 직접 드려보고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접촉을 시도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요. 예, 그래도 한번 제가 또 다시 한번 만나볼 노력을 하려고 그럽니다. 워낙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복잡하게 현직 서병철 의원님께서 불출마를 선언하셨잖아요. 예. 그러시면서 이제 상황이 굉장히 반전이 됐고 특히 마지막에 이제 손흥민 후보와도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기 때문에 더 제가 좀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주신 것처럼 본선도 상당히 뜨거웠었는데 막판에는 고소 고발까지 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너무 네거티브가 심하셔가지고 이제 저는 사실은 예선전 때는 좀 낮은 지지율을 하다가 이제 공천을 받으면서 바로 1위로 튀어 올라갔거든요. 사실 저는 원래 정치를 하면서도 이 정치인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자기 인기 때문에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민주당이라는 그런 파란색 옷을 입으면 지지율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겸손한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워낙 이제 네거티브가 심하고 근데 이제 네거티브 하신 분들이 사실 지지율이 엄청 떨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지지율이 올라가고 그래서 정말 요즘에는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시기 때문에 그 네거티브 내용이 어떤 실제 사실인지 아닌지도 어느 정도 감지를 좀 하시는 것 같고요. 또 그게 정확한 사실이 아닌 거를 흑색 선전으로 할 경우에는 오히려 표를 잃는다는 교훈도 많이 이번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네거티브가 좀 힘들긴 했지만 순천 시민들이 잘 현명하게 판단해 주셔서 오히려 지지율이 높아져서 다행이었습니다. 본선 후보들과는 당선 이후에 연락을 주고받으셨습니까 혹시?
잘 연락이 안 되긴 안 됐습니다. 잘 안 됐고. 예, 참, 그래도 제가 좀 끝까지 한번 더 만나 뵙고 이렇게 인사드리려고. 이제 소병철 현직 의원님께서는 직접 오셔가지고 또 지지 선언도 해주시고 그랬죠.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왜 여쭤봤냐면 동부 지역에서 다른 선거구보다 좀 더 뜨거웠고 가장 많이 좀 네. 분열됐다고 보이는 순천 지역인지라 네. 앞으로 좀 어떻게 극복해 나가실지도 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거든요. 네네. 분열의 이유가 너무 자기만의 이기적인 정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사실 경선을 하는 이유는 각자가 나가면은 다른 당에 질 수가 있잖아요. 모두가 출마를 해버리면. 그래서 한 사람으로 이제 힘을 모아주자는 뜻으로 경선을 하는 거잖아요. 당내 경선의 경선. 취지가. 그렇죠. 네, 힘을 모으기 위해서 경선을 하고 그걸 하지 않으려면 굳이 경선을 할 필요 없이 각자 그냥 알아서 나가라거나 당에서도 여러 후보를 낼 건데 그러지 않는 이유가 힘을 모으라는 뜻인데 예. 우리 정치인들이 너무 자기가 후보가 됐을 때는 힘을 모으지만 남이 되면 힘을 안 모은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너무 많이 갖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그런 내가 지면 승복을 하고 다른 후보에게 힘을 모아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좀 정치를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이제 이기든 지든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이제 승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패배하신 분들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마음이 아프고 저도 이미 그런 떨어져 본 경험도 많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함께 위로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일을 좀 해나가려고 하고요. 특히 좀 상생하고 협력한다. 이런 좀 크게 보는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노광규 시장과의 또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역 국회의원과의 관계가 그러니까 전라도 말로 조금 거시기한 측면이 좀 있었거든요. 네네. 앞으로 어떻게 관계 설정해 나가시겠습니까? 대체적으로 어느 지역에서는 이제 국회의원과 시장과의 갈등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국회의원이 더 높은 지위 아니냐 이런 거에 그러나 지역에서 실질적인 또 힘은 시장이 또 갖고 있다 보니까 권한이 많죠, 아무래도. 네, 둘의 그 충돌이 대부분 일어나긴 한데 특히 이제 순천이 그게 좀 심했거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노광규 순천 시장님과 당선 후에도 바로 만났고요. 그래서 순천의 주요 현안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제가 협력을 해드리고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을 별도로 뽑는 이유는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비판할 건 비판하고 또 견제할 건 견제해라. 시민들 대신해서 그런 역할마저 하지 않고 또 단순히 거수기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하는 거는 잘 밀어드리고 또 잘못하는 거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닌 거는 아니다고 하고 대신 건전한 대안도 내놓고 상생 협력하고 비판도 하되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그 협력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예, 내부 정치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쭈면 순천시 의회 내에서요. 일부 시의원이 시의장과의 대화를 녹취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징계 요구안이 나왔었고 당선인께서도 내부 분열에 대한 우려를 표한 걸로 이야기가 이제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좀 해나가시겠습니까? 예, 이것도 또한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좀 굉장히 불편한 얘기들이잖아요. 맞아요. 자기들끼리 녹취를 하고 안 하고 가지고 시의회에서 안건을 내놓고 이게 굉장히 소모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는 내부적으로 풀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저도 좀 양쪽에 서로 좀 설득을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좀 풀어달라 이런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좀 순천 전역의 정치와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면 연합과 협력이라는 측면에서 초당적인 노력도 강조를 하셨는데 개혁신당의 천하람 당선인, 국민의 미래 인요한 당선인 어떻게 좀 이렇게 뭔가 해나가시려는 뉘앙스를 풍기셨거든요. 네, 최근에 그 천하람 당선인과는 바로 만났어요. 예. 지금 저 순천대 의대 유치 문제가 일단 큰 이슈거든요. 그렇죠. 여태는 우리 순천 내부에서도 국회의원과 시장 간에도 단합이 잘 안 되고 더군다나 이제 그 서부 국회의원 정치인들에 비해서 늘 힘이 약하다 보니까 힘을 합치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천하람 당선인, 인요한 당선인도 뭐 또 의료계 전문가시니까 네. 또 힘을 합쳐 그것 갖고도 안 되고 저는 이제 여수의 주철현 의원님이나 조경훈 당선인 또 권양엽 우리 순천 광양을 당선인
이렇게 다 힘을 모아서 순천대 의대를 같이 주장을 해야 서부에 뺏기지 않고 우리 동부 지역으로 의대를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그 서울에 보면은 박홍근, 장경태, 뭐 김태년, 순천 출신 뭐 의원들, 이용선의 이하경 의원님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아요. 예, 사실 제가 지금 서울에 다른 일 보러 왔다가 그 장경태 의원님 또 이하경 의원님이랑 이용선 의원님 만났거든요. 예, 그래서 그분들께도 지금 제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순천대 의대에 유치하는데 같이 협력해달라. 예, 그래서 사실은 이런 그 협력 정치를 해야지만이 국회의원들은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 모래하라고 똑같아요. 아무 힘을 못 씁니다. 이게 같은 인근 지역이라든가 뜻을 같이 하는 그 국회의원들끼리 더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런 역할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셨던 공약 관련된 이야기도 좀 몇 가지만 좀 여쭤보면, 네. 뭐 연합과 협력 강조하셨는데 요거에서도 좀 통할지는 의문입니다만 이순신 특례시 그 토론 과정에서도 상당히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네, 네. 요거 뭐 3개 시의 시민 여론도 제각각이고 좀 더 구체화해서 고민하실 수 있는 게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이 수도권 집중과 이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뭘까? 그러니까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지역 소멸을 막는 방법이 만만치 않고 네. 이 세계 도시 통합을 하는 것이 그나마 대안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예를 들어서 이제 대기업 유치라든가 종합병원을 유치하려고 해도 인구가 한 50만에서 100만 정도 돼야 이 대기업이나 종합병원이 오거든요. 명분이 있으니까요. 예, 인구가 그 정도 돼야 이제 그 이익 창출이 될 거 아닙니까? 예. 20만에서 뭐 30만 정도 가지고는 대기업 종합병원 입장에서 쉽게 말해서 이익이 안 되기 때문에 안 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거를 물리적으로만 합쳐놓는다고 되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수, 광양, 순천, 경전철을 연결해서 30분 생활권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동이 쉬워지면 그게 한 도시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기반을 좀 마련하자. 예. 그래서 이제 도시 통합과 더 전제 조건이 경전철 그 교통을 연결을 해가지고 예. 30분 내로 세 도시에 약 70만 명 인구가 유동인구가 수시로 시장이 형성된다. 이렇게 되면 저는 대기업 유치도 가능하고 종합병원도 오고 그러면서 이제 도시가 한 도시로 크게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도 근데 이제 뭐 여순광, 순여광 이렇게 또 이름을 지으면 또 서로 안 되니까 이순신 시로 시 이름도 좀 브랜드 가치가 있게 이렇게 함께 사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세계도시 통합 이 공약을 내고 경전철을 먼저 설치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겁니다. 예. 어떻게 22대 국회에서 또 구현이 될지는 또 지켜볼 노릇인 것 같습니다. 네. 22대 국회에서 이것 좀 하고 싶습니다 하는 게 있으면 또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예, 제가 사실 어제 오늘 서울에 와서 공수처에 그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이 검사 시절에 썼던 특활비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로 제가 고발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우리 국민들의 뜻이 검찰 독재 정권을 좀 제대로 좀 견제하고 막아라. 이게 저는 총선의 국민의 명령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 또 지금 무소불위한 검찰 이 독재 권력이 탄생된 것도 수사권과 기소권이 이 검찰에게 다 집중돼 있기 때문에 독재 이 검찰들이 막무가내 야당 탄압, 언론 탄압 등을 하고 있어서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법안 그리고 검사들이 있는 죄는 덮어버리고 없는 죄 만드는 이런 법 왜곡죄 법을 만들어서 검사나 판사도 법을 잘못 적용하고 왜곡할 경우에 처벌받을 수 있게 이런 거를 좀 제일 먼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뭐 시간상 이제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끝으로 청취자 여러분들께 앞으로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선 과정에서 너무나 많이 이제 사랑해 주시고 지지를 많이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만큼 어깨가 무거워지고요. 그래서 이제 순천시 안에서는 시장과의 또 협력 관계를 해서 시민들을 위한 일을 할 때는 하고 밀어줄 때는 잘 밀어주고 또 건전한 비판과 대안도 제시하면서 또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 대한 무능과 폭정도 좀 국회에 올라가서 막을 건 막고 또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새로운 법안도 많이 발의해서 국민들을 또 살리는 정치도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당선인과 말씀 나눴습니다. MBC 라디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예,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 인터뷰 이어가고 있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양엽 당선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권양엽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생 아주 많으셨는데 당선 소감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46년의 역사, 그리고 우리 전남 동부권에서 민주당 69년의 역사상 여성들에게 국회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저와 민주당을 믿고 확실한 변화를 선택해 주신 우리 지역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정말 잘 기회를 주신 만큼, 지역에 큰 변화와 기대를 갖고 저에게 일할 기회를 주신 만큼 정말 잘해내야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예, 당선 인사 많이 다니셨을 텐데 어떤 말씀을 좀 많이 해주시던가요? 많은 격려의 말씀해 주시는데요. 특히 잘하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잘하라는 격려의 말씀인데도 그 말씀에 내포되어 있는 여러 가지 뜻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예, 네. 그러셨군요. 선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표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네. 잘하라는 말씀을 곳곳에서 해주세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더 많이 그러한 것에 대해서 좀 절절함이 배어 있는 곳은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은 지역. 예를 들면 구례라든가 곡성이라든가 또 우리가 순천의 일부가 우리 지역에 포함되어 있지만 거기는 인구가 밀집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전체 인구 구성비로 보면은 광양보단 적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데를 소외시키지 말고 정말 신경 써서 잘 챙겨달라는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분들의 말씀 굉장히 새기면서 어느 지역도 소외되지 않게 잘 챙기려고 그리고 꼼꼼하게 살피려고 노력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선된 지역구에서는 사실 뭐 본선보다는 이 경선 과정에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었어요. 네. 전략공천 처음에 단수로 받으셨다가 사천 논란 이후에 경선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결국에는 이제 또 네. 공천이 되셨는데 다 끝나고 지금 어떤 생각이 좀 드시던가요? 상대당과 일부 언론에서 사천 논란을 촉발시켰잖아요. 예. 그래서 전략 공천을 받았던 것을 사실 반납하고 다시 그렇게 했는데 저에게는 이 과정이 굉장히 큰 시련이었고 굉장히 실제로는 두렵기도 했습니다. 제가 한번 낙선을 해본 적이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지난 21대였죠. 네네. 그런데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의견은 반반이었어요. 왜 그렇게 굳이 그런 가시밭길을 가려고 하느냐. 그리고 전략공천 자체가 당신 개인의 문제였냐 하고 이제 좀 질책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당이 결정해 준 건데 왜 그걸 물으냐라고 얘기하셨던 거군요. 아니 뭐 여성계나 이런 데에서는 굉장히 그렇지 않죠. 당신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예. 그래서 좀 약간 질책성의 이야기를 하신 분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민주당과 또 권양엽을 저 자신을 위해서 선택 잘했다 하는 응원의 말씀을 주신 분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지역이 이제 사천 논란으로 인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지역이 많이 알려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고. 그랬죠. 지금 당선된 지금 상황의 입장에서 보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 만큼 기대도 크고 관심도 컸던 지역인 만큼 의정활동 잘해서 우리 지역민들에게 보답해야겠죠. 예. 그런 의미에서 다음 질문을 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구 첫 여성 정치인, 광주 전남 통틀어서 유일한 여성 의원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클 겁니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활동 내용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아시다시피 방금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주당 69년의 역사상 처음
국회의원에 도전했고 또 당선된 만큼 그만큼 어깨가 묻고 책임감도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제가 득표 수로는 전국에서 3위를 할 만큼 압도적인 지지를 해주셔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성과로 그리고 정치적인 효능감을 지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제대로 잘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예. 이번에 22대 국회에서도 보면은 민주당이 지역구 의원이 24석인데 국힘까지 다 합해도 전체 의석의 14%밖에 안 돼요. 아직까지도 여성들이 저대표되어 있죠. 그런데 단순하게는 숫자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제 개발도상국이 아닌 선진복지국가로 나가야 함에 있어서 여성들의 장점을 충분히 다 살려서 다양성의 사회로 변모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반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도 지금 현재 보면은 곡성과 구례 같은 경우는 심각한 지방 소멸 위험 지역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돌봄, 특히 아이 돌봄과 어른 돌봄 이 두 짐이 여성들의 어깨에 놓여 있는 것과 진배 없거든요. 종사자들의 돌봄 노동에 종사하는 다수가 여성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서 여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또 적극적인 참여를 돕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목소리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여성들의 정치 참여 확대 그리고 목소리 대변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지만 이 모든 것은 특정 성을 갖다가 대표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국가의 제대로 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참여가 늘어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드는 것 그런 것도 필요하다. 그만큼 그것이 사실은 남성들에게는 짐을 더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당선인께서 1호 공약으로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상생 클러스터 구축을 말씀하셨는데 다소 좀 포괄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 좀 구체적인 내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그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상생 클러스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과거에 한번 돌이켜 보시면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가 출범 시에 그 취임사에서 기술 입국 소신을 가지고 21세기 첨단 산업 시대에 기술 강국으로 가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IT 강국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IT 강국에 사실은 기반을 그때 이미 그 토대를 만들었는데 이런 것처럼 저는 전남 동부권 발전을 위해서는 조금 더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동안에 이를테면 곡성, 구례는 구례, 광양은 광양, 순천은 순천 이렇게 따로따로 그 해당 지자체의 발전 뭐 이런 것만을 이렇게 깼다면은 서로가 상생 협력할 수 있는 특성을 살려서 상생 협력할 수 있는 큰 그림을 좀 그려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혁신과 연대의 상생 블록 밸류 체인을 구축하자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곡성과 구례 같은 경우는 특히 곡성 같은 경우는 행복 관광, 구례 같은 경우는 생태 공존, 순천 같은 경우는 명품 주거, 광양은 미래 지금 현재 국가 산단이 있는 지역인 만큼 국가 산단 체질 대개조 이런 것을 통한 미래 산업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근데 이제 이것이 같이 따로따로 분절되는 게 아니라 상생 협력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그 생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죠. 우리 지역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특히나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전남 중에서도 청년 인구 유입이 가장 많았던 지역이기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주 여건 개선으로서 생활 인구 유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을 만들어서 성장 발전시켜 나간다 이런 구상인 거죠. 그런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뭐 통합물 전국적으로 전남에만 없는 통합 물류센터를 갖다 유치한다든가 뭐 그런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예. 22대 국회에 가서 이제 말씀하신 뭐 내용 말고 또 이것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게 있으면 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에는 지금 22대 국회에 들어가서는 가장 큰 이번에 그 총선의 민의 자체가
국정 기조를 변화를 줘서 바로 국정을 바로 잡아라. 대한민국을 바로 잡아라 하는 민의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민생 경제 좀 회복시켜야 된다. 살려야 된다. 이러한 민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민의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정권을 바로 세우는 것, 민주주의를 바로 회복시키는 것 그런 작업들 지금 현재 우리 중앙당 차원에서도 최수병 사건 특검을 갖다가 지금 처리한다 그런 이야기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체 양명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실정을 바로잡는 그런 노력도 해야겠지만 우선적으로 저는 그런 쪽에 전적으로 함께 할 것이고요. 우리 지역과 관련해서는 제가 희망대로 된다면 국가 첨단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 이게 뭐냐면은 이제 바이오나 반도체 이런 것처럼 국가 첨단 전략 산업에 제철도 포함시켜서 특구를 조성해서 사실은 지금 현재 기후 위기가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닙니까? 농업 분야에서도 그렇지만 제철 산업에 있어서도 국가 경쟁력을 갖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직면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광양을 제철 특구로 해서 바이오나 반도체처럼 첨단 국가 전략 산업으로 되게 하는 건데 사실은 이 탄소 국경세 도입, 국경제도 도입 이것 때문에 철강 산업의 수출이라든가 그런 게 굉장히 어려워서 수소 환원 제철 기술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하는 어느 기업에만 맡겨가지고 사실은 이게 참 해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국가의 연구 개발 비용의 국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은 보완이 되어줘야 이것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는 상임위도 우선적으로 우리 지역민들은 한자이나 해양수산이 거기를 희망해서 역할을 하도록 좀 요구받고 있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상 끝으로 유권자분들께 각오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지역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민주당과 저 권양님을 믿고 확실한 선택을 해주신 여러분들의 뜻을 임기 내내 가슴에 깊이 새기고 받들어 일하겠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주주의 회복, 서민경제 살리는 일에 매진하겠고요. 성과로서 속 시원한 정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권양엽 당선인과 말씀 나눴습니다. Raindrops are falling on my head, and just like the guy whose feet are 네, 이번 주 주제기 시간입니다. 여수 MBC의 김단비 기자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두 가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관련 이야기 취재하셨는데 광양 지역의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광양이 또 미분양 관리 지역에 지정이 됐어요. 예. 지난해 2월부터 해서 지금 15개월 연속으로 지정이 된 곳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시장 지금 상황이 어떤지 부동산 시장 상황이 어떤지 좀 살펴봤더니 최근 1월 달에 한 아파트가 청약이 떴거든요. 네. 분양이 나왔는데 700여 가구가 분양 시장에 나왔는데 특별 공급이랑 1, 2순위를 합쳐서 200여 가구가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미달이 된 상황인 거죠. 절반에도 못 미치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22년 10월에도 입주자를 모집했다가 그 한 20여 가구 정도 그때 들어왔다고 들었는데 네. 그때 아예 그 시행사 측에서 분양을 취소시켰거든요. 그랬죠. 일방적으로. 예. 그래서 위약금을 2배를 지급하고 분양 계약을 취소했고 그다음에 1년 좀 넘게 지나서 다시 재분양을 했는데 그랬는데도 미달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1년 사이에 건축 자재값도 많이 오르고 금리도 올랐잖아요. 예.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년도에 나왔던 분양가보다 좀 낮게 나왔거든요. 이번에 1월 달에 나온 것이. 2년 지나도 낮췄는데도 네. 30%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맞아요. 84제곱미터 기준으로 1년 전보다 한 2,300만 원 낮췄고 또 로얄층 같은 경우에 최고가 기준으로 했을 때 한 6천만 원 정도 좀 낮췄는데도 이번에 분양 미달 사태가 난 거죠. 근데 이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아니라 지난해 9월달 하반기에도 하나 아파트가 2차 분양에 나왔던 아파트가 있거든요. 예. 이게 그때 지난해 같은 경우는 딱 한 곳, 그러니까 1년 통틀어서 딱 한 곳 분양이 나왔는데 이것도 미달이 됐어요. 그러니까 분양 시장이 되게 상황이 안 좋은 거죠. 금리도 너무 비싸니까 네. 사람들은 집을 사려고 하지 당연히 않는 추세인 거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지어놨던 분양을 했던 미분양 물량은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24년도 2월 기준으로 광양 지역 미분양 주택이 한 1,604가구 정도 되는데 한 달 전보다 한 가구 줄었어요. 그러니까 아하. 미분양 물량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그리고 전남 전체로 보면 광양 물량이 10가구 중 4가구가 광양. 그러니까 전남 전체 미분양의 한 40% 이상이 광양이 차지한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최근 전국적으로 미분양 주택이 6만 가구 이상 쌓였거든요. 그래서 와. 전국에 6만 가구요. 네, 그리고 수도권의 안성 같은 경우도 이번에 수도권에선 또 이제 오랜만에 미분양 관리 지역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 그만큼 이제 분양 시장 상황이 안 좋다는 반증인 건데 그래서 정부가 이제 꺼내든 대책이 CR리츠라고 CR리츠. 네. 예. 이게 투자자들이 모은 자금으로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고 그다음에 임대로 이제 운영을 한 다음에 시장이 좀 괜찮아지면 다시 분양으로 전환하는 대책이거든요. 예. 이게 IMF 때랑 10년 전에 이렇게 두 번 이제 운영이 됐었는데 그때는 상대적으로 좀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CR리츠를 발표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광양에도 통할지 우리 지역에도 통할지. 서울 수도권 제외하고 네, 지방까지 가능하겠냐? 통할지. 근데 예. 이제 그 전문가들이 분석하기로는 광양 지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집값이 떨어지고 있대요. 이 시장이 회복 조짐이 없다는 거죠, 당분간은. 예. 이런 상황에서는 CR리츠 대책이 이제 통하기 힘들 것이다. 거기 하나 더 붙이면은 지금 계속 짓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몇천 세대가 예. 더 지금 분양이 예정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CR리츠가 광양 지방에서 효과를 거둘지 실효성이 있을지는 좀 의문이다라는 그런 전망을 좀 내놓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번 주 취재기 여수MBC 김단비 기자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충을 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민원 해결사. 네, 민원 해결사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주차장 이야기 좀 이번 주에 해볼까 하는데 네. 먼저 오늘은 여수 엑스포역, 여천역 관광객 늘어나면서 이용자 수가 늘고 있고 특히 관광객보다 시민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여천역의 경우에 그 차댈 데가 진짜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 가는 대로변도 말할 것도 없고 이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열차가 여천역 오가는 시간대면 그야말로 혼잡도 장난 아니거든요. 네, 제가 오늘 오전 11시 30분경에 여천역에 갔다 왔습니다. 예. 마침 열차가 들어오는 시간이었거든요. 평일이지만 이미 주차장 두 곳은 모두 만차였습니다. 평일 오전도 많차. 네,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었던 승객들은요. 여천역 인근에 주차 가능한 구간은 대부분 주차를 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가족을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은 대기를 해야 하는데 주차장은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또 여천역 주차 상황을 모르고 왔다가 열차를 놓칠 뻔한 경험도 있다고 하고요. 주말에는 여천역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얘기 들어보시죠. 시에서 단속하는 차들 있잖아요. 그 와요. 왔는데 아무 상관없어. 그 사람들 와도. 주말에는 저렇게 세워놓고 난장판이 돼버려요. 제일 끝에 차선 3차선도 주차를 해놓고 가본다니까요. 한 차선 우측으로 한 차선 좌측으로 가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가 막혀갖고 난리가 나니까 이게. 네, 아예 대기할 공간이 없죠. 주차장도 너무 코딱지바다고. 그래서 이렇게 이중주차인데 어쩔 수 없이 시동 켜놓고 있는 거예요. 네, 너무 공간도 작고 너무 복잡하고 택시까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는 기차 시간에 맞춰서 왔는데 정말 주차가 한 곳도 할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출장을 가는 길인데 이걸 예상을 못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앞에 꽃집에다 부탁을 해가지고 꽃집에 주차를 했어요. 기차를 놓칠 수는 없으니까. 저는 지금 그나마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니까 여기서 대기를 이렇게 주정차 위반을 할 수 있지만 막상 주차를 해놓고 기차를 타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막막할 때가 있어요. 예,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되다 보니까 여천역 담당하는 코레일에서도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거 그냥 가만히 있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코레일 측에서도요 주차 문항과 관련해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요. 현재 여천역의 주차장 부지가 국토교통부가 실소해주고 국가철도 공단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말은 코레일의 자산처럼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요. 이 주차 타워나 구조 변경을 검토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미지수고요. 여수시하고 다양한 협의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주차장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한 상황인데 여천역 주변은 대부분 사유지입니다. 이 말은 자산 매입 진행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승객들이 엿 주차장이 만차일 때 주차를 하기 위해서 그 여천역 가는 방향, 뭐 대로변의 갓길, 여기도 공사가 예정돼 있어서 와 앞으로 더 힘들겠는데 이런 말도 나오고 있죠. 네, 현재 여수시는요 하수처리수 제2용 관로 설치 공사로 이 여수 신기 3거리에서 쌍봉 사거리 지나서 이 석창 사거리 인근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공사 구간은 쌍봉 사거리에서 금호타운 아파트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맞아요. 이 여천역 인근 공사는 6월 이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시작되면요 현재 흰색 차선으로 주차가 가능했던 일부 도로 구간을 통제해야 하는데요. 오늘도 이 300m 되는 이 구간에 수십 대 차량이 주차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여천역 가까이로 갈수록요 이 차량의 가로 수입이 떨어진 것을 봤을 때 한 주차한 지 2, 3일은 지나 보인 차들로요 이 여천역을 이용하는 승객들 차량이 보였습니다. 인근 시민들은요 지금도 대려부에 주차를 하는 상황인데 공사 시작하면 혼잡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쟤들이 저기 통을 다 갖다 놨어요. 저희 다 대버리니까 나가지는 못해요. 전에 뭐냐 그러면 저기도 차 대지 있잖아요. 제가 이제 노란선이 아니라 하얀선이라 될 수 있어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중을 돼버리니까 나가지를 못해서 저희 한쪽을 막아놓은 거예요. 그런 불편이 많죠 장사하는데. 요 기회가 또 엄청나요. 그러니까 평일날도 요 정도인데 금요일날 저녁에 오시냐고는 꽉 차요. 다행인 것은요 공사가 12월 31일까지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공사 구간을 진행하는 전진한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요. 이 여천역 인근 도로 통제는 한 달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이 오랫동안 제기된 여천역 주차난 불법 주정차 문제는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 해결사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4월 18일 목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요즘에 거리 나가보면 참 뿌옇고 공기 질도 안 좋아서 마스크 쓰고 다녀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절로 드는 요즘인데요. 호흡기 건강관리 잘 하시고 몸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이용선이었습니다.